없는 건 절대 용서 못해. 뭐 볼지 고민하는 당신을 위해 방송국 여자들의 와플릭스. 두둥. 안녕하세요. 방송국 여자들의 와플릭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이게 올라갈 때면 벌써 2월이 되어 있겠네요. 이번 화는 저번에 저희 돈룩업 했던 거랑 이어서 또 재미있는 영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진행을 맡은 김세우이고요. 미장센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무서운 것과 스릴러를 좋아하는 창마입니다. 네, 저는 로맨스와 판타지를 좋아하는 껌플입니다. 아우, 왜 자꾸 웃으시죠? 순간 버퍼링이 띠띠띠 되고 있었어요. 네, 저는 음악과 전체 관람가를 좋아하는 조조입니다. 네, 또 저희 댓글을 소개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돌돌님은 그러니까 쿠팡 플레이도 보고 계신가 봐요. 쿠플 추천을 해주고 가셨는데 조이의 특별한 플레이리스트를 보고 있다. 그러니까 되게 명랑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이것을 추천해주고 가셨는데 되게 명랑한 드라마인가 봐요. 그리고 카조니어도 영업당하셔서 보고 오겠다고 하고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중지하고 보고 오겠다고 하셨는데 보고 오신 분이 없어서 궁금해 죽겠어요. 그러니까 별로였나? 보고 오신 분들 별로였으면 보시고 어쩔 수 없고. 달아주세요. 하지만 영업 성공률이 매우 높아요, 지금 조조가. 다행이에요. 영업왕. 그리고 낙지버거님이 스파이더맨을 이제 보셨대요. 좀 늦게 보셨는데 딴 게 아니라 컴버배치한테 빠졌대요. 스파이더맨이 아니라. 그래서 그 차일드 인 타임에 컴버배치가 나와가지고 봤는데 진짜 재밌었다라고 남겨주고 가셨네요. 닥터 스트레인지가 최애인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마블에서. 맞아. 진짜. 공감 못한다. 아니, 공감하기에는 닥터 스트레인지가 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았어서 이때까지는. 뭔가 그런 마블 캐릭터 세기? 이런 거 막 해놓은 거 보면은 닥터 스트레인지가 진짜 센 편인가 봐요. 맞아요. 그래서 좋아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렇구나. 저는 솔직히 이게 좀 딴 얘기긴 한데 뭐랄까 아시아의 어떤 능력자의 능력치를 서양인이 뺏어간 그런 기분. 그러기에는 에이전트 원도 아시아인이 아니잖아요. 시장에서는 백인이 아니었어요. 아, 그래요? 그렇네. 맞아. 아시안이었어요. 백인이 아니었어요. 되게 오래된 어떤 능력을 이렇게 오랫동안 갖고 온 어떤 게 있었는데 갑자기 서양의 어떤 오이 오빠가 나타나가지고 그냥 개인적으로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네요. 있지. 대신에 네드가 내추럴로 그냥 그럼요. 한 번에 해버리잖아요. 통쾌하잖아요, 그거는. 맞아. 그건 좀 통쾌해. 맞아. 네. 아직 닫을 순 없지만 열 수밖에 없지만. 와, 나도 이제 마블 얘기 낄 수 있어. 너무 기쁘구만. 뭔 말인지 다 알아듣지롱. 네, 그리고 마티아스 YI라고 읽어야 되나요? 아무튼 마티아스님이 업 오프닝 시퀀스 얘기를 하셨는데 유튜브에서 울음 참기 챌린지로도 되게 유명하대요. 그럴만하지. 영업화 이후에 저도 봤거든요. 근데 진짜 보셨나요? 우열했어요. 네. 수건이 많이 담을 수 필요했어요. 없어요, 진짜. 네, 진짜 많이 울었어요. 근데 진짜 오프닝 너무 좋죠. 네. 저 진짜 그 노래만 들어도 눈물이 난다니까요. 아, 뜨드드든 하면 바로 생각하면 안 주르륵. 돼. 드드드. 생각하면 싶어서 안 돼. 네, 이번 화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 저번 화에 좀 재밌고 섬뜩했던 블랙 코미디 영화 이제 동룩업을 보고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이번에도 이제 블랙 코미디 영업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냐. 그래서 블랙 코미디 영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블랙 코미디 재밌는 거 너무 정말 많고 좋은 영화 많아가지고 들으시는 분들도 되게 최애인 블랙 코미디 다 있으실 것 같은데 저희의 최애 블랙 코미디가 뭘지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 코미디란 뭘까요? 제가 좀 고민을 해봤는데 그냥 코미디랑 다른 게 되게 무거운 주제 있잖아요. 뭐 악함이라던가 범죄라던가 혹은 정치적인 좀 뭐 문제라던가 이런 거를 풍자적으로 푼 게 좀 코미디랑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 코미디는 그냥 막 이렇게 웃는 거라면 블랙 코미디는 좀 무거운 주제를 풍자적으로 풀어낸 코미디다. 맞아. 이게 웃긴데
뭔가 끝이 뭔가 씁쓸해. 씁쓸함이 네, 있어야 음, 되고 맞아. 맞아. 현실을 좀 비꼬는 게 있는 음,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키워드 하나씩 해볼까요? 저는 복수입니다. 꽁치는요? 워킹맘. 저는 음모론. 저는 선과 악으로 하겠습니다. 오, 묵직해. 네. 워킹만 먼저 해볼까요? 아까 뭐 아주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다루는 게 블랙 코미디다라는 걸 생각을 한다면 이 영화는 약간 아리까리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 생각엔 워킹맘의 어떤 치열한 치열한 삶도 제가 목이 지금 메일만큼 목이 메이네요. 그럼 진짜 무겁죠. 치열했다. 네, 아주 사회적인 무거운 묵직한 문제 네, 사회적인 주제잖아요. 이슈라고 네. 저는 그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영화는 여배우는 오늘도라는 작품인데요. 아마 아시는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은데 문소리 배우가 직접 각본을 쓰고 연출까지 하고 또 주연도 연기를 한 그런 영화입니다. 근데 처음에 저는 이 영화가 생각보다 다들 너무 재밌다고 많이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되게 궁금했었는데 이번에 블랙 코미디 주제를 가지고 보니까 더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풍자를 너무 유쾌하게 잘했어요. 그래서 보고 나면 씁쓸한데 웃겨. 진짜 웃겨요, 이 영화는. 그래서 문소리 배우의 감독으로서의 자질과 앞으로의 미래가 매우 기대되는 그런 작품이라고 많이들 얘기하고 저도 되게 공감했습니다. 2017년 작이고요. 지금 왓챠와 넷플릭스에 다 올라와 있어서 보시기 편하고 70분밖에 안 해요. 그래서 진짜 가볍게 보시기 너무 좋습니다. 일종의 페이크 다큐 같은 느낌이 엄청 강해요. 그러니까 진짜 문소리 배우가 문소리 배우로 출연을 하고 있고 중간에 막 문소리 배우 남편이 실제로 장준환 감독인데 장준환 감독도 실제로 나오고 두 사람 사이에 딸이 있는데 연두라는 딸이 실명이더라고요. 또 되게 재밌는 게 이 영화의 제작사가 주 영화사 연두예요. 근데 되게 귀여워. 네, 그런 식인데 일단 이 우리의 대스타 사실 문소리 배우는 엄청 대스타잖아요. 한국에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근데 이 대스타의 남모르는 힘듦 그리고 약간 고달픈 인생 여배우로서의 힘듦이 되게 잘 재밌게 나타나 있습니다. 영화가 총 1막, 2막, 3막 이렇게 3개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원래는 각 단편으로 영화제에 출품을 했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3개가 다 연결이 돼서 이 하나의 영화로 지금 묶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막과 2막이 특히 너무너무 재밌었는데 1막은 부제가 여배우거든요. 여배우인 문소리가 친구들이랑 등산을 가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근데 이 문소리 씨가 지금 애도 키우고 있고 약간 이제 워킹맘인데 경력 단절 상태인 거죠. 그래서 나 연기하고 싶고 작품 하고 싶은데 마땅한 작품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막 산을 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넌 되게 연기가 너무 뛰어나잖아. 친구들이 계속 이렇게 위로를 해줘요. 너는 한국의 메릴 스트립이라면서 막 엄청 찍혀 세우면서. 근데 이제 문소리는 사실은 그 얘기 듣는 게 이제 좀 달갑지 않은 거예요. 메릴 스트립이라고 찍혀 세워지면 뭐해. 실제로 들어온 작품이 약간 말도 안 되는 작품들만 들어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딸이 이미 대학생인 그런 특별 출연으로 지금 뭔가 시나리오가 들어오는 게 있는 거예요. 제안이. 근데 문소리 나이를 생각을 했을 때 애가 지금 대학생인 거는 약간 좀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게다가 자꾸 특별 출연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감독들이. 그래서 이제 문소리 입장에서는 거절하기도 되게 힘들고 이런 캐릭터는 이제 좀 안 하고 싶고 근데 다양한 작품은 없고 이틀 그러니까 포인트 생각나는데? 근데 지금 되게 한국 영화계에 되게 고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를 꼽히잖아요, 사실은. 여배우들이 출연할 작품이 없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런 연령대도 한정돼 있다.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는데, 그게 이제 실제로 여배우로 살고 있는 문소리가 이제 자기 입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영화를 빌어서. 그래서 그런 것도 너무 재밌고요. 또 특히 이 문소리 씨, 경력단절 상태인 문소리 씨가 남편도 챙기고 딸도 챙기고 심지어 요양병원에는 시어머니도 챙겨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너무 바쁜 이제 워킹맘이다 보니까 친정 엄마가 집에 들어와서 딸을 또 봐주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갈등이 또 막 생겨요. 그래서 이런 치열한 힘든 삶들이 되게 코믹스럽게 나타나는 게 굉장히 재밌고요. 이런 장면도 되게 웃겨요. 팬이라면서 반강제로 술자리에 합석하는 남자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남자들이 되게 칭찬이랍시고, 되게 실물이 더 예쁘시네요. 막 이런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외모 품평을 막 멋대로 짓거려요. 근데 그러다가 막 술 취하니까 우리 와이프가 더 예뻐요. 막 이런 얘기를 또 막 해요. 그런 것들도 보면은 진짜 문소리 씨가 배우지만 여자 배우로 살면서 듣는 그런 말들이 정말 얼마나 많을까 이런 게 정말 많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한국의 영화판이라던가 워킹맘의 현실 같은 것들이 굉장히 공감할 수 있게 또 코믹하게 씁쓸하게 잘 나타나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고 또 술 취해서 쓰러져 있는 문소리한테 남편이 와가지고 여보 너무 힘들면 뭐라도 줄여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문소리 씨가 술 잔뜩 취해서 나는 딸도 하나고 시어머니도 하나고 작품도 1년에 한 번 하는데 뭘 더 줄이냐 이렇게 반문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것도 너무 웃기고 슬퍼요. 남편의 받아치는 대사도 웃겨요. 그럼 술을 좀 줄여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실제 남편의 진심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남편은 사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지. 영화의 주제 아니에요. 아, 이런 거는 진짜 비하인드 그게 어떤 건지 너무 궁금해요. 비하인드 컷 같은 거 있으면 진짜. 재밌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런 깨알같이 재밌고 웃픈 상황들이 이제 쭉 나오는 아주 즐거운 영화입니다. 1막이 소제목이 여배우, 좀 더 이제 여자인 배우로서 문소리가 겪는 웃픈 일들이 주제로 담겨져 있고요. 여배우는 오늘도가 이제 2막의 소주제인데 여기가 이제 워킹맘으로서의 문소리가 겪는 일들, 그다음에 이제 3막이 부제가 최고의 감독인데 요거는 이제 한때 어렸을 때 같이 작업했던 감독이 죽으면서 그 상갓집에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담았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1막과 2막이 굉장히 재밌었다. 그것 때문에 워킹맘이라고 저는 키워드를 꼽아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렸습니다. 실제로 그 남편인 장준환 감독도 그대로 출연하고 되게 보시면 이게 현실인가 영화인가 어디까지 각본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앞으로 문소리 씨가 또 이런 재밌는 영화들을 많이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딸 이름 걸고 제작사도 만드신 김에 계속 하시기를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뭔가 같이 작업하던 감독이 죽는 경우가 있나? 그 찬실이는 복도만치 거기서도 똑같은 그런 상황 그려져 있거든요. 영화 찍던 감독이 갑자기 죽어가지고 맞아, 상갓집에 맞아. 모여서 다 같이 어, 막 얘기하는 그런 씬이 있는데 근데 약간 실제로 그런 일이 있고 없고가 중요했다기보다도 제 느낌에는 되게 영화판 맞아요. 에 찬실도 대한 그래요. 풍자를 하기 위해서 죽이고 시작하는 거 아닐까? 맞아. 그 똑같이 찬실이에서도 영화판이랑 음, 그런 제작진들 관련돼서 뭔가 풍자를 하려고 음. 그 감독을 죽이고 난 뒤에 그런 거 같다는 생각이. 요 죽이고 싶은 걸까? 느낌들의 영화의 장례식 장면이 좀 자주 나오지 않나요? 뭔가를 죽여야 사람들을 한 곳에 모으기가 제일 맞아, 쉬운 맞아. 거 아닌가? 맞아. 저는 안 봤어요, 아직. 봐야겠네요. 네, 재밌어요. 이게 1막에서 다루는 것처럼, 내가 내 연령대에 맞는 잘할 수 있는 캐릭터, 흥미로운 캐릭터를 마냥 기다리기가 힘든 많은 여성 배우들이 이렇게 자기가 결국 감독이 되어서 작품을 만드는구나라는 그냥 이 현실 자체가 약간 어떻게 보면 씁쓸한?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또 이렇게 성공한 멋진 작품도 볼 수 있는 즐거움도 있고 약간 이 전체가 약간 좀 블랙 코미디 같은 면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자체네요. 근데 너무 잘 만들어 버렸어. 진짜 맞아. 정말 유쾌해요. 쓰면서 얼마나 재밌었을까. 각본 쓰면서. 그러니까. 이것도 넣어야지, 저것도 넣어야지 이러면서. 근데 옆에 장준환 감독 한마디 하고 막 이렇게 나오면 너무 재밌었을 것 같아. 맞아. 그리고 포스터가 너무 멋져요. 맞아. 맞아요. 포스터가 포스터는 영화 안 음. 봤는데도 포스터는 되게 잘 기억이 나요. 맞아. 포스터가 뛰어가는. 진짜 멋져. 막 트로피 쥐고. 이러고. 음. 그리고 트랙을 막 뛰고 있는 모습 음. 너무 멋있었어.
제가 오늘 들고 온 영화는 와일드 테일즈라는 영화고요.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봐요. 저도 네, 와일드 좀 테일 처음 들어봐요. 네, 유명하지 않은 영화인데 이게 또 미국 영화도 아니고 스페인이랑 막 이런 쪽 아르헨티나 막 이런 쪽이라서 아마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사실 예전에 댓글에 참새라니 님께서 언급을 해주신 적이 있거든요. 그 저희가 했던 주제 중에 스트레스 날릴 때 좋을 그 콘텐츠 편 했을 때 언급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 되게 저도 엄청 옛날에 봤었거든요. 이 영화도 2014년 영화인가? 그랬는데 그때 봤었는데 우연히 되게 기억에 많이 남아있는 그런 영화라서 네, 들고 왔습니다. 복수를 키워드로 한 좀 특이한데 6개 단편 영화로 구성된 옴니버스식 영화예요. 그래서 영화 편끼리는 사실 관련은 없어요. 다 독립된 그런 소재이고요. 지금 왓챠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복수를 크게는 키워드로 하긴 하는데 그 복수를 하는 상황을 통해서 뭐 약간 인간이 갖고 있는 폭력성이나 아니면 사회의 좀 부조리라고 하죠. 막 그런 거라던가 뭐 구조의 문제라던가 뭐 인간의 욕심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풍자하면서 풀어내는 영화들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스페인 영화라고 하니 이제 스페인의 그런 사회를 좀 비꼬는 풍자가 많기는 하거든요. 근데 좀 그 자체가 좀 웃기기도 하고 또 한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도 좀 보면서 공감할 만한 것 그냥 인간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요소들이 좀 많아가지고 재밌게 봤었고요. 참새라니님이 언급해 주신 것처럼 스트레스 많이 받는 날에 봐도 좋습니다. 좀 다 부시고 약간 이런 것들도 많아가 터지고 막 이런 게 좀 많아요. 그래서 좀 재밌는데 단편이다 보니까 줄거리가 각각 달라서 뭐 모든 얘기를 좀 소개하기는 어렵고요. 그 소재만 말씀을 드리면은 뭐 보복운전 이런 것도 있고 바람 이런 것도 있고요. 사실 보복운전이나 바람 이런 거는 뭐 되게 인간 보편적인 얘기잖아요. 어딜 가나 발생하는 막 그런 소재들이 좀 있고 그 중에 하나 가장 기억에 많이 남고 제가 제일 재밌게 봤던 소재가 차량 견인이거든요. 불법 주차. 그거 관련된 얘기인데 요거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건 일단 스페인 배경이에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는 유럽은 공무원들 일하는 게 엄청 느리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좀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거를 좀 생각하면서 보면은 어떤 남자가 차를 세워놨어요. 근데 불법 주차도 아니었고 그냥 세워놨는데 구청에서 착각을 했는지 차를 견인해 가거든요. 그래서 이 남자는 어쨌든 자기 차가 견인됐으니까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벌금을 뭐 내든 뭐 되찾아오든 이제 하려고 구청에 갔는데 일단은 공무원 한 명 만나려면 이제 엄청 오래 걸리는 거고 이제 만났더니 차를 돌려달라. 난 불법 주차한 적도 없다. 근데 거의 공무원이 벽에다가 이제 대고 하는 얘기예요. 그 와중에 이제 벌금은 맨날 느는 거죠. 막 가만 보니까 이 공무원들하고 견인업체 사이에 뭔가 비리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이 구청과 견인업체에 복수를 하려고 다짐을 합니다. 근데 그 뒤는 이제 영화가 짧잖아요. 짧아서 이 이상을 얘기하면 너무 스포가 될 것 같아서 얘기는 할 수 없고 되게 이 복수하는 거를 엄청 정말 말도 안 되지만 너무 통쾌하고 재밌게 풀어내요. 그러니까 이 상황 자체가 되게 연출이 잘 돼 있거든요. 막 공무원들 만나려면 진짜 하루 종일 걸리고 진짜 벽에다가 얘기하는 것 같고 말 하나도 안 통하고 그래서 막 그걸 보는 내내 우리도 갑자기 분노가 막 차올라요. 그리고 저는 좀 최근에 이 생각이 많이 났던 게 한국은 되게 일 처리가 엄청 빠르잖아요. 비교적. 근데 이 너무 빠릿빠릿한 사회에 살고 있다가 제가 얼마 전에 그 주민센터에 뭔가 볼 일이 있어서 갔다가 진짜 너무 답답해 죽는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절차적으로 뭔가 챙겨야 될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막 이런 게 있었어요. 이거 약간 좀 딴 얘기긴 한데 저한테 뭘 받을 때 팩스로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전 태어나서 팩스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팩스를 써본 적이 없다. 이거 그냥 이메일이나 뭐 핸드폰 카톡이나 문자로 뭐 처리를 하면 안 되냐 했더니 안 된대요. 무조건 팩스로 해야 된대. 그러니까 이런 걸 겪을 때 이 영화가 되게 생각이 많이 났어요. 뭐 물론 다 노고가 많으시고 열심히 다 고생을 하시면서 일을 하시지만 어쨌든 이 절차적인 것 때문에 되게 사람들이 분노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분노에 대해서 통쾌하게 좀 말이 안 되는 그 체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전복시키는 그런 거를 되게 잘 연출한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하나의 에피소드였고 되게 여러 가지 에피소드 해서 총 6가지로 그려지는 영화예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니까 되게 재미없게 느껴지지만 되게 보면은 되게 재밌고 엄청 통쾌하답니다. 그래서 네, 되게 시간이 또 잘 가요. 6가지 그 독립된 에피소드다 보니까. 그래서 만약에 스트레스를 좀 풀고 싶으면서도 이런 다크 코미디를 좀 보고 싶다 하시면은 요 영화를 보시면 되게
재밌게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독이 다 다른가요? 아니요, 같은 사람이에요. 아, 네. 근데 이야기는 다 완전히 독립된 네, 완전 이야기인 다른. 거예요? 아, 네, 좀 약간 이게 더 복수보다 더 좀 설명을 하려면 골 때리는 이야기들이에요. 아, 음. 뭔가 스페인 영화, 에스파뇰로 얘기하는 영화를 많이 안 접해본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되게 낯설게 들리네요. 스페인 그러게. 이거는 영화. 한 편대 몇 분이라고 그랬죠? 이게 전체가 2시간인데 그 비슷한 길이를 또 갖고 있진 않아요. 왜냐면 1편 같은 경우 되게 짧고 뭐 뒤에 또 어떤 편은 좀 길고 이래서 정확히 뭐 길이를 좀 알려드리기는 어려운데 하여튼 2시간짜리를 6개가 나눠 가지니까 짧죠. 이게 부제가 뭐냐면 참을 수 없는 순간이거든요. 6가지가 뭐 아까 말한 뭐 보복운전도 그렇고 바람도 그렇고 이런 견인도 그렇고 되게 참을 수 없는 순간들 있잖아요. 사람들이 살면서. 근데 뭔가 내가 개인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근데 그거를 이제 영화에서는 아주 통쾌하게 뭔가 복수하거나 날려버리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려지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영화가 뭐 작품적으로도 나쁘지 않은 걸 어필을 하자면은 그 오스카 외국어 영화상 노미네이트 됐었고요. 뭐 칸에서도 황금종려상 뭐 이런 거 노미네이트 됐었어요. 받은지는 잘 뭐 전미 비평가 협회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했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꽤 그래도 작품적으로도 나쁘지 않다. 뭐 그렇습니다요. 네, 소주제들이 다 너무 공감 가서 그러게. 대체 뭘 어떻게 복수를 했는지 궁금하네요. 살면서 다들 그런 사건 하나씩 있지 않나요? 일상적으로 늘 만나는. 크죠. 매우 공감되는. 네. 그리고 보통은 이럴 때 꼭 참잖아요. 뭐 네. 사회화된 인간이니까. 근데 이거를 이제 영화에서는 다 때려 부시는 거죠. 복수를 하죠. 너무 음. 부럽다. 그러니까. 아니, 저 이 영화 평론 보고 있는데 음. 한국인 기질상 공감하는 게 많을 듯 이게 있어요. 저도 그거 봤어요, 부셔버리고 방금. 싶은. 보고 배워야지. 어떻게 안 돼. 복수하는지. 보고 나면은 다 그렇게 부시는 말 거 못할 아니야? 거예요. 다 아, 그래요? 부시는데 어떻게 그걸. 아, 그래요? 아, 안 돼. 그러면. 폭탄 설치하고 막 그런다고. 아, 그래서 안 그래요? 되는데. 그러면 대리 만족을 해야겠다. 네네, 네, 맞아요. 그럴게요. 대리만족하는 그런. 사람을 죽일 순 없으니까. 아, 그럼요. 네, 네네. 그다음은 선과 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소리도 없이라는 영화를 가져왔는데요. 혹시 아시나요? 봤어요. 두 분은 보진 안 않았어요. 보셨나요? 네. 소리도 없이? 안 봤어요.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 올라와가지고 본 건데, 사실 그 예고편이 떴을 때는 그냥 그저 그런 장르 영화 같아가지고 관심이 없었는데, 평론들이 되게 신선하다는 평도 많고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렸다가 올라와가지고 봤던 영화였고요. 결과적으로 저도 좋았어가지고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거는 2020년에 개봉을 했었고, 그 홍희정 감독의 장편 데뷔작이에요. 또 유아인이랑 이재명 배우가 투톱으로 나오는 영화고요. 이제 유아인은 태인이라는 캐릭터고, 이재명은 창복이라는 캐릭터예요. 둘이 이제 트럭으로 이제 계란 장사를 하는 소시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둘은 이제 아버지와 아들 이런 건 아닌데, 아무튼 약간 아는 사이예요. 그리고 태인은 말을 안 해요.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말을 못 해가지고 그냥 몸짓이나 표정으로만 이제 그 창복이랑 소통을 하고 다른 사람들과는 거의 이제 뭔가 이런 대화가 잘 안 되는 그런 친구고요. 그다음에 창복은 되게 성실하고 선하고 신앙식도 엄청 깊고 막 이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태인이도 되게 잘 챙기고 이런 사람인데 그래서 이 두 사람은 그 계란 장사도 하고, 그러니까 약간 투잡 개념으로 다른 일을 하거든요. 근데 그 다른 일이 뭐냐면은 되게 어둠의 조폭 같은 분들이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걸 전담 처리해주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후 처리를. 약간 조폭의 하청을 받아서 하는 느낌으로. 그래서 계란 팔다가 일 받으면은 가서 시체 처리해주고 약간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약간 뭐 낮에는 계란 장사를 하고 밤에는 시처리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똑같은 일처럼 하고 있어요, 둘이.
되게 아주 평범한 일을 하는 것처럼. 그래서 막 그 일 받아서 가면은 막 비닐 같은 거 막 깔아주고 막 사람 잘 팰 수 있게 줄도 이렇게 좀 매달아주고 이렇게 처리를 해준 다음에 사람을 죽이면 다시 들어와가지고 다 이렇게 처리하고 시체도 묻어주고 기도도 한번 이렇게 해주고 그런 식으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거 조폭들이 다 하는 건데 이제 조폭들이 편하게 하청 주고 그냥 죽이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단골 클라이언트 조폭이 부탁을 하나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좀 일을 하다가 약간 스케줄이 틀어져가지고 사람 하나만 하루 정도만 맡아줄 수 있냐고 부탁을 하거든요. 이게 누가 봐도 이제 범죄와 연관된 일이잖아요. 뭐 지금도 범죄 일을 하고 있지만 뭔가 시체 처리가 아니라 산 사람을 맡아야 되는 일이라서 약간 주저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거절을 했는데 이게 갑과 을 관계가 이게 쉽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서 맡아주기로 하는데 그래서 인계 장소를 갔더니만 어린이집 같은 데가 나오더니 웬 토끼 가면을 쓴 어린애가 하나 나오는 거예요. 여자애가 약간 초등학생 같은데 그 두 사람이 약간 놀라가지고 이게 뭐지? 사람이 왜 애기가 나오냐? 해가지고 그 일 부탁했던 클라이언트한테 밖에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연락을 안 받지? 해가지고 일단은 그냥 하룻밤을 보냈어. 그 아이를 데리고. 다음 날에 이제 또 다른 일을 받아가지고 그 시체 처리하는 현장에 갔더니 그 클라이언트 조폭분이 매달려 있는 거죠. 죽은 사람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창봉이가 허겁지겁 이거 제가 일을 받았는데 인수인계 해줄 분이 필요하다 하면서 막 했는데 결국 그 클라이언트 분은 죽고 말아요. 그래서 뭔가 나한테 일을 준 사람이 죽어버리니까 당황스러운 거죠. 근데 여기서 어떻게 보면 유괴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이 유괴에 또 실무를 담당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 유괴범들이 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분들이 또 나타나가지고 이거 곤란한데 그냥 이거 우리가 직접 돈을 받자 그 여자의 아빠한테. 그래서 되게 좀 자기네가 하던 일과는 좀 많이 좀 틀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돈이 필요하니까 그래 알겠습니다 하고서 그 태인이한테 너는 그러면 얘를 계속 데리고 있어라 내가 돈을 가지고 올게 하는 게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가 아니라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이 아이와 태인이가 함께 지내게 되고 이제 창복이는 아이 아빠한테 돈을 받기로 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영화예요. 근데 좀 특이한 점이 있는데 이 유괴 당한 아이가 되게 특이해요. 여자애인데 한 번은 울지를 않고 엄청 침착하고 되게 자기가 유괴 당한 걸 알고 있는데도 되게 적응을 잘하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예요? 뭐 살려주세요 이런 말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아빠 언제 온대요? 그냥 이렇게만 물어보고 태인의 집을 청소해주고 빨래해주고 뭔가 다 이렇게 적응을 잘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또 이상한 친구네 하면서 이제 영화를 계속 보게 되는데 앞으로 이제 이 태인이나 창복이나 어린아이가 어떻게 될까라는 이제 궁금증을 계속 가지면서 보게 되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초반에 그런 블랙 코미디 요소가 되게 크게 이제 나타나는데 제가 아까 키워드로 말씀드렸던 그런 선과 악, 그러니까 이거 두 개의 불분명함 같은 게 되게 잘 드러나 있어요. 그러니까 악의 평범성이라던가 이런 단어로 이제 평을 많이 하시는 거를 봤는데 이런 걸 잘 나타냈다. 이런 후기가 많고 되게 평범하고 소시민인 사람들이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범죄라는 일을 그렇게 했을 때 그 기이함 같은 게 되게 잘 드러나고 이거를 되게 어둡지 않게 잘 그려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거나 또는 유괴하는 게 강력범죄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 그냥 직장 생활 하듯이 하는 게 그런 요소가 되거든요. 그런 연출들도 되게 신선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특히 이재명 배우가 되게 연기를 잘 하셨는데 일단 과장되지 않아요. 되게 막 우스꽝스럽지도 않고 진짜 딱 그 소시민의 회사 생활 그대로 그냥 연기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 막 그 사람 죽이는 그 전처리를 할 때 되게 일의 전문성을 따져가지고 마치 우리 직장에서 전문성을 살리듯이 그렇게 하고 뭐 약간 클라이언트랑 그 커뮤니케이션 할 때 그런 태도들 있잖아요. 그게 다 드러나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그게 좀 특이하더라고요. 그 왜 갑이 을한테 살짝 과한 업무를 줄 때가 되게 많잖아요. 그럼 이것도 가능하신가요? 라고 이렇게 할 때 그걸 이제 이런 대사를 치면서 약간 이렇게 어려움을 나타내는 게 너무 웃겼어요. 보면 막 사장님 저희는 시체만 처리해야지 산 사람은 취급은 안 합니다. 이런 거 되게 곤란해요. 근데 막 그런 식으로 막 나오니까 너무 웃긴 거예요.
그런 장면들이 초반에 쫙 깔려가지고 좀 재밌게 몰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요소들이 있고 또 이들뿐만 아니라 서로 엮인 범죄자들도 다 그냥 우리 회사원 같아요. 말하는 투도 그렇고 그 재미가 좀 있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미장센 부분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게 소재는 굉장히 어두운데 영상은 그렇지가 않아서 좀 특이해요. 그래서 마음에 들었는데 그 평론들 보면은 장르 클리셰 다 비껴갔다는 말을 진짜 많이 하세요. 저도 그랬고 일단 뭐 범죄 현장이라고 하면 음습하다거나 막 어둡고 밤에하고 막 이런 이미지인데 여기선 그렇지 않고 엄청 밝아요. 그냥 낮에 가서 일을 하고 건물도 되게 깔끔하고 좀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태인이랑 초이가 잠깐 그 같이 지내게 된 태인의 집은 완전 깡시골이거든요.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더 멀리 가야 되는 약간 그런 식인데 근데 이제 애가 감금당하는 공간이고 애기가 도망을 못 치는 시골인데도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이게 좀 내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봐야 될지 약간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약간 도피처인가 아니면 진짜 감금당하는 범죄 현장인가 약간 헷갈릴 정도로 또 그런 연출들이 조금 신선하고 그래서 이야기 전개에 따라서 그 아름다운 시골이 확 무서워졌다가 아니면 또 되게 좋은 자연 풍경이 펼쳐진다거나 이런 식으로 연출이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았던 거는 그 태인이라는 인물을 나타낸 방식인데 이것도 약간 미장센의 영역인데 이렇게 말을 못하는 인물이다 보니까 이게 몸짓이나 표정으로 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걸 배우가 되게 잘하고 그걸 또 카메라가 되게 잘 잡아요. 약간 섬세하게 되게 잘 잡았거든요. 그 유아인 배우가 어쨌든 되게 미남 배우로 유명한데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는 약간 그런 게 안 보이고 되게 좀 그 진짜 그 짐승도 아닌 그런 청년의 살을 엄청 모습을 찌었던데요? 네, 이렇게 둔탁하게 이렇게 나와요. 그 표정도 되게 좀 사회화가 덜 된 친구라는 느낌이 확 들게 이렇게 나오거든요. 또 집도 느껴지는 게, 아, 이게 어른의 보살핌이 없었다. 그리고 사회화가 안 된 사람들이 사는 데다라는 게 확 눈에 띄어요. 근데 그렇다고 엄청 기괴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게 되게 특이해요. 또 약간 화면의 미술을 조금 눈여겨보게 되는 그런 매력이 있는 영화였고요. 이거를 봉준호 감독이 영화를 되게 좋게 보고 서로 이렇게 대담 같은 걸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디테일 같은 것도 되게 잘 잡은 영화래요. 약간 장르 영화인 척 하면서 되게 신선한 장면이나 전개가 되게 많이 나오는 영화라서 블랙 코미디이기도 하지만 신선한 영화쯤으로 생각하고 보셔도 되게 만족할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특이한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이 영화의 장르가 뭔지 하나로 설명하기 되게 어려운? 되게 특이했고 전에 없던 영화 같은 느낌이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때 봤을 때. 궁금한데요. 평론가들도 다 자기가 예상했던 장면이 안 나와서 당황했다는 평론이 많이 네. 나왔었고 맞아. 아무튼 이 영화를 몰입하게 하는 거는 블랙 코미디 요소가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는 포스터만 보고 되게 너무 심란해 보여서 안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저도 영화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막 딱 맞아요. 머릿속에 그려지는 막 누가 죽고 어쩌고 저쩌서 애가 막 궁금하다 진짜. 울고 불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보고 싶어지네요, 더. 저는 오히려 그런 영화를 기대하고 봤던 음. 거였거든요. 아. 근데 너무 다르게 흘러가서 음. 포스터는 되게 스릴러 같잖아요. 그냥 뭐 범죄와 뭐 연결된 막 그런 거 같은데 그런 게 아니었어요. 너무 특이했어. 음. 되게 어이없는 장면들도 많고 뭔가 재밌겠는데? 결말이 음, 진짜 여운이 커요. 이게 아, 약간 진짜 그냥 재밌게 보다가 끝이 딱 나고 나면은 갑자기 씁쓸해지면서 생각이 진짜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양면적인 거를 계속 섞어놨다 보니까 그거 생각을 좀 오래 하게 되더라고요.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것만 남았군요. 제 거는 키워드가 음모론이었는데요. 이게 제가 돈록업을 보고 이 작품이 바로 생각이 나서 아, 이거 소개하면 진짜 좋겠다라고 그냥 딱 같은 영화인데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같은 영화를 애니메이션으로 옮긴 느낌? 네, 애니메이션이에요? 제가 소개드릴 거는 아, 애니메이션인데요. 근데 이게 좀
죄송한 게 제가 전체 관람가를 좋아한다고 처음에 소개를 드렸는데 계속 19금만 가지고 오는 것 같아서 아, 이거 약간 신경이 19금이구나. 쓰이지만 네, 이게 아. 애니메이션이긴 한데 19금이에요. 그러니까 성인 타깃이고요. 연말에 공개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고 제목은 한국어 제목은 아, 은밀한 회사원. 은밀한 회사원. 영어는 인사이드 잡. 되게 느낌이 다르죠. 은밀한 회사원에서 저는 네. 조금 선정적인 건가? 약간 아유. 그런 기분이 들었는데. 번역을 잘못했네. 네, 이제 영어 제목은 인사이드 잡이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짧아요. 시즌 1만 나왔는데 10화짜리고 한 편에 한 20분 정도? 그래서 되게 그냥 금방 후딱후딱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돈록업이 재미있으셨다면은 그리고 그 미국의 그 좀 과하고 추잡한 코미디, 블랙 코미디에 좀 면역이 있으신 분들은 재밌게 보실 것 같아요, 이 작품을. 진짜 좀 강도가 세요. 그래서 이것도 편하게 추천하기에는 좀 신경 쓰이는 부분이 많은 좀 마라맛 코미디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 메인 테마가 음모론인데요. 이 작품의 기본 세계관의 전제가 전 세계를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음모론을 조종하는 거대 기업이 미국에 있다가 이 작품의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주인공은 그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 과학자, 레이건이라는 여성 과학자가 이 작품의 주인공이고 그 과학자와 그 과학자 팀원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져요. 그래서 이 회사와 이 과학자가 일단 하는 거는 지구를 적당히 멍청하고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정치, 사회, 우리 일상의 곳곳들을 다 관리하고 있는데요. 지구 자체를 실질적으로 통치하고 있는 그림자 정부가 뒤에 있다는 설정이 있어요. 약간 시커먼 베일을 뒤집어 쓴 외계인 집단이 대통령한테 너는 뭐 해라, 쟤는 뭐 해라 이렇게 하는 게 다 있고 얘네는 걔네랑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그게 들통나지 않게 잘 가리는 역할을 해요. 이 회사가. 또 이 외에도 뭐 케네디 대통령의 진짜 암살 배후, 일루미나티, 아틀란티스, 지구 공동설, 파충류 인간, 또 뭐 있지, 뭐 달 착륙 음모, 프리메이슨, 지구 평평이 이런 게 다 실제로 있고 우리가 아는 음모론이 다 실제하는 거고 회사의 각 부서에서 컨트롤하고 있다라는 설정이에요. 웃긴 건 여기서도 지구 평평이는 바보로 나와요. 다른 건 다 진짜인데. 아무튼 그래서 예를 들어서 1화 인트로에 이제 막 회사를 돌아가면서 들어가면서 이 부서 저 부서를 막 보여주면서 소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막 주가가 오르게 해달라고 염소 머리를 잘라서 제물로 바치는 장면이 있고 대통령을 로봇으로 바꿔치기해서 진짜 대통령은 가둬놓고 로봇 대통령이 버튼 누르면 하고 싶은 말만 하게 하도록 막 그런 일을 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거기 그런 설정들을 보면 아, 이 작품이 제정신이 아니구나, 또라이구나 라는 생각이 이제 들죠. 그래서 그 세계관이나 그런 소개 장면을 보면 옛날에 맨인 블랙 생각도 나더라고요. 그 맨인 블랙에서 그 MIB 본사에 들어가면 외계인들이 너무 아무렇지 않게 출입국하고 세관 신고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도 그런 혼란함이 공존을 하고 있고 그게 다 이 회사 안에서는 아무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대중적이지는 않은 게 돈록업도 미국 이야기긴 하지만 어쨌든 기후와 정치, 언론 이런 것처럼 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대중적인 범위의 음모들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이거는 인사이드 잡은 좀 모든 풍자랑 패러디가 약간 미국의 인셀들이 믿을 것 같은 진짜 좀 마이너한 음모론들이랑 관련이 되어 있어서 관련된 정보를 모르면 재미가 좀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저도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찾아보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10화가 전체적인 구다리는 연결이 되지만 에피소드별로 그냥 시트콤처럼 다 다른 음모론을 주제로 하고 있는데 뭐 그 중에 하나가 파충류 인간을 테마로 한 에피소드가 있어요. 근데 저는 파충류 인간을 몰랐었거든요. 근데 그게 미국에서는 사람들이 일루미나티처럼 진짜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대요. 이제 사실 정부나 연예계나 언론 이런 데
파충류인 인간들이 곳곳에 숨어 있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다 컨트롤하고 있다. 이걸 믿는 사람들이 실제로 진짜 있대요. 정말 네. 이상하다. 미국은 인구가 너무 많아서 그런가 봐. 뭔가 와. 그래서 막 사람들 없을 때는 자기들끼리 있을 땐 파충류로 얼굴이 싹 변해요. 그러면서 막 이상한 피 먹고 이거 근데 뭔가 왜 본 것 같지? 봤나 내가 이거? 근데 어딘가 다른 작품에서 에서도 혹시 이런 게 그려져요? 심슨에서도 약간 음모론을 많이 다뤄가지고 이 reptilian 아. 랩토이드 이게 되게 여기저기 오. 많이 나와요. 많이 스파이더맨에도 쓰이는 파충류 거구나. 인간 나오잖아요. 되게 그런 파충류랑 사람이랑 아. 섞어서 약간 빌런으로 표현하는 음. 영화가 미국에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걔네한테는 우리한테처럼 낯선 개념이 아닌 거죠. 그냥 당연히 있는 이상한 어떤 존재들. 웃기다. 그래서 여기 이 작품에서도 테일러 스위프트도 파충류 인간이고 영국 여왕도 파충류 인간이고 뭐 자기들끼리 하나의 어떤 그런 뭐랄까 커뮤니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지구를 통치하고 있으니 우리 서로를 자랑스러워합시다 하면서 막 축배를 들고 막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게 저는 보면서 블랙 코미디 중에서도 이 애니메이션이 너무나 강하다라는 생각이 든 게 돈룩업은 그래도 다 허구의 인물들이라고 찝고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다 실존하는 사람이 다 나와서 영국 여왕이 막 피 마시고 테일러 스위프트랑 막 다른 애들이 난교 파티라고 난리가 나요 그 안에서. 그럼 나는 이거 고소 안 당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보는데 안 당했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한 거고 그래서 아 이게 진짜 블랙 코미디 작품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은 이게 진짜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너무 더럽고 과하고 그래서 또 더 무서웠던 건 음모론을 다루다 보니까 어쨌든 실존하는 음모론이다 보니까 저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실존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보면서 섬뜩해지는 거죠. 돈룩업처럼 그럴듯한 음모론이 아니라 진짜 미친 생각들 같은데 파충류 인간이든 뭐 달착륙 음모론이든 뭐든 이걸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걸 풍자한다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보면서. 그래서 말씀드리면서 약간 쉽지 않은 작품이라고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영업하는 게 자신이 없어지기는 하는데 근데 그래도 캐릭터들도 되게 재밌어서 꼭 음모론뿐만 아니라 그냥 이 스토리가 진행되는 거나 캐릭터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설정에 집중해서 봐도 충분히 재미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이게 주인공인 여성 과학자도 되게 사회성이 떨어지고 반사회적이고 가족의 컴플렉스가 있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풍자가 되는 것도 있고 또 팀원 중에 생화학 전문가가 있는데 생화학 전문가인데 본인이 마약 중독자예요. 막 그런 사람도 있는데 또 얘는 한국계 미국인이라서 얘는 인종차별에 대한 풍자를 담당해요. 얘가 말할 때마다 어디서 징소리가 나요. 막. 그런 미국식 연출 까는 거, 사람들이 생각하는 스테레오타입을 까는 것도 있고 또 언론 조작 담당자가 있는데 본인이 SNS에 중독돼 있고 반인 반돌고래 인간도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군대에서 실험에 자기가 자진으로 참여해서 반인 반돌고래가 됐어요. 캡틴 아메리카 아니야?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전형적인 애국심 넘치는 백인 남성을 대표하는 돈룩업의 그 로켓 타고 간 할아버지 있죠. 딱 그 역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수많은 종류의 스테레오타입을 캐릭터에 다 설정을 넣었고 걔네들이 이제 서로 치고받고 음모론에 관한 사건들을 처리하면서 또 약간씩 성장을 해요. 또 정말 성장을 못할 것 같은데 그걸 보면서 그냥 막 공감도 가고 약간 어떻게든 이런 그지 같은 세상을 이렇게 다들 살아가는구나 하면서 측은하게 보게 된다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있어요. 설정이 너무 재밌다 근데. 네, 그래서 설정 자체가 너무너무 재밌고 보고 있으면 어쨌든 전 보면서 뭐 되게 많이 배웠거든요. 제가 SNL을 챙겨보는데 SNL을 보면 약간 배우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약간 그 뭐랄까 세상에 이런 별 사람들이 다 있고 이런 별 사건이 다 있구나 할 수 있는 것처럼 이것도 다 실존 인물과 실존 사건들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관련된 지식을 얻어갈 수 있는 것도 장점이 아닌가? 그래서 음모론에 대한 지식이 아주 늘었어요. 그래서 되게 재밌게 봤고 만약에 돈룩업을 재밌게 보셨다면 한 번쯤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게 너무 과해서 1화부터 끄고 싶다 하면 끄셔도 돼요. 그다음에 신종 영업이네. 네, 끄시고 이 같은 제작진이 만든 어린이용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그게 디즈니에서 진짜 오랫동안 인기를 많이 얻은 TV 애니메이션인데 그래비티 폴즈라고 검색하셔도 되고 한국어 제목으로는 괴짜가족의 괴담 일기거든요. 괴담 일기? 그게 네, 되게 괴짜가족의 번역을 괴담 이상하게 일기. 잘하시네. 이거는 이것도 음모론을 기반으로 하는데 어린이용 애니메이션이라서 안 더럽죠 이제. 그래서 이걸 보시다가 아, 난 이거 토 나와서 못 보겠다 이러면 이제 그거 보셔도 됩니다. 밥 먹으면서 볼 수 있나요? 그 정도예요? 저는 밥 먹으면서 봤어요. 밥 먹으면서. 지금 되게 전체 관람과 그것 때문에 되게 주저하시는 것 같은데 전혀 과하지 않아요. 뭐가요? 저도 되게 인사이드 재밌게 잡이요? 봤거든요. 네, 괜찮아요. 아, 막 미친 이런 건 아닌데 이제 혹시 지난번에 댓글에서 전체 관람가를 좋아하셔서 제 리뷰를 기대하신다는 청취자분의 댓글을 보고 이제 약간 마음의 짐이 생긴 거죠. 어쨌든 더럽긴 더러우니까. 진짜 재밌어요. 궁금하다. 캐릭터들도 너무 재밌고 막 말하는 버섯도 나오고. 웃길 것 같아. 저도 이거 되게 재밌게 봤는데 제가 잠깐 까먹은 사이에 두조가 이거 영업을 해버리는 바람에 아차 했던 건데 놓쳤다. 네. 저는 여기서 그 무급 인턴 하는 캐릭터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아 진짜요? 저 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왜죠? 걔가 너무 밉상이라 약간 매력인 그런 캐릭터가 나와요. 어쨌든 이게 그림자 정보면은 세계에 정말 머리 좋고 천재들이 모여서 하는 건데 진짜 멍청한 애가 하나 들어온 거예요. 그냥 모든 것이 다 긍정적이고 막 치아도 새하얘가지고 늘 웃고 있고 모든 것이 긍정적인 정말 허우대만 멀쩡한 백인 남자 캐릭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무급 인턴을 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근데 얘는 그냥 자기가 뭔가 첫 회사 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감격이고 우리 지금 팀원들이 너무나 나의 또 다른 가족 같고 약간 이런 식으로 지 혼자 섞여가지고 약간 이렇게 같이 노는 게 전 그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맞아요. 재밌을 것 같다. 뭔가 에피소드를 거듭할수록 좀 더 캐릭터들의 집중이 많이 되거든요. 얘네들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무급 인턴이랑 주인공인 여성 과학자랑 완전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둘이 좀 친해지면서 애들이 점점 멀쩡해져요. 약간 섞여들면서 서로의 단점이 사라지고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이게 애니메이션 특유의 결말은 좀 해피해야 된다는 그 문법이 있잖아요. 이것도 그걸 지키고 있긴 해서 모든 에피소드 끝에는 결국 잘 해결되고 지구 멸망 3초 전에 멸망이 안 되고 애들도 점점 갈수록 괜찮아지고 그러니까 좀 무섭고 화나고 그렇긴 하지만 돈룩업이랑 또 다른 느낌이긴 해요. 어쨌든 좀 괜찮게 잘 된다. 그래서 막 끝까지 가는 고구마 답답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그냥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괜찮게 풀리니까. 지금 찾아보고 있는데 이거 인사이드 잡을 누군가는 보잭 홀스맨과 리겐 모티를 맞아, 떠오르게 리겐 모티. 만든다? 라는 게 맞아요. 있네요. 저 보잭 맞아. 홀스맨 너무 좋아했어가지고 보잭 홀스맨의 씁쓸함과 리겐모티의 또라이 같음이 섞여 있어. 맞아. 시즌2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 애니메이션은 재밌어. 네, 원에서 결말이 아주 뭔가 큰일이 날 것처럼 끝나고 떡밥을 이만한 걸 두고 끝나서 시즌2 안 나오면 넷플릭스 찾아갈 거예요. 막 리뷰에도 그런 얘기 있더라. 오랜만에 엄청 잘 빠진 오리지널 나왔다고 시즌2 이거 안 하면은 너네 자폭하라고 막 그런. 블랙 코미디의 정석이 무엇인지 정확히 보여주는 애니메이션이었다. 네, 블랙 코미디 영화 애니메이션 이렇게 해서 영업을 해봤는데요. 블랙 코미디 저는 되게 보는 거 좋아해가지고
다 각자의 매력으로 다 좋은데 저는 그냥 최신으로 가져온 느낌으로 가져온 거긴 하거든요. 혹시 또 다른 블랙 코미디 그냥 이름만 또 얘기해 줄 수 있는 거 있어요? 저는 일단 심슨 가족을 빼놓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요새 맞아. 제가 디즈니 플러스 런칭하면서 이 전 시즌이 들어왔잖아요. 심슨 가족이. 그래서 저 이거 요새 이거 보느라 정신이 없거든요. 너무 많지 않나요? 근데 진짜 올타임 레전드 같아, 진짜. 맞아, 맞아. 너무 못 재밌고 봤어요. 풍자는 너무 잘해. 맞아. 진짜. 나도 다시 봐야지. 너무 즐겁다. 심슨이 13세인가요? 전체 관람가인가요? 아무튼 이게 19금까지는 아닌데 그 수위를 진짜 잘 지키면서 재밌게 풍자를 하니까 맞아, 맞아. 재밌는데 그러니까 뭐 시즌이 너무 오래돼서 뒷시즌 재미없다 이런 평가도 많기는 한데 저는 그냥 재밌더라고요. 또 현실 반영이 되니까 재미가 생기는데 좀 그게 있었고 또 코엔 형제 영화도 처음에 제가 영업하려다가 너무 이제 코엔 형제 영화는 많이들 보셨으니까 재미는 있지만 많이 보셨으니까 그냥 패스한 거 있고. 파고도 엄청 많이 언급되던데요? 파고? 맞아. 진짜 잘 안 본 것 같아요. 뭐 사우스 파크인가 그것도 엄청 유명하지 않아요? 아, 근데 유명하죠. 저는 사우스파크는 좀 안 맞더라고요. 저도요. 맞아, 그거는 너무 왠지 강해. 모르겠네. 너무 좀 음. 힘들어, 그거는. 그건 진짜 음. 너무 강해. 약간 다른 느낌의 풍자? 맞아. 맞아요. 그건 좀, 그건 너무 찝찝함이 커요. 그러니까 나까지 같이 때려 맞는 느낌? 응. 한국 게 좀 재밌는 게 많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저 그거 좀 고민했었는데, 이정현 배우가 주연으로 해서 상 받았던 블랙 코미디 있는데, 뭐더라? 성실한 나라 앨리스. 성실한 나라 앨리스. 아. 그것도 되게 재밌다고 들었었고, 완벽한 타인 재밌게 봤어요. 이거? 완벽한 타인도 음. 정말 고민했는데, 제가 로맨스 담당이라서 그거 가져오려고 하다가 너무 유명한 것 같아서 맞아. 저도 고민했었는데. 내려놨었죠. 그리고 7호실인가? 이거 되게 홍보할 때는 막 뭔가 스릴러인 것처럼 했었는데 이것도 보니까 블랙 코미디래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봐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실호실? 네, 신하균이랑 디오 도경수 나온 건데. 그리고 우리가 마플릭스에서 다뤘던 것들 중에 블랙 코미디인 것도 꽤 있었어요. 제가 영업했던 보잭 호스맨도 되게 정말 훌륭한 블랙 코미디고, 우리 그것도 안 했나?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할리우드? 그건 안 했어. 안 했어요? 그것도 되게 웃겨요. 그것도 하시지 않으셨어요? 랍스터 안 하셨나? 랍스터는 더라 안 했던 것 안 같다. 했나? 안 했어요. 그건, 근데 그것도 블랙 코미디네. 근데 그건 되게 네. 코미디가 너무 약해. 그냥 블랙이야. 맞아. 좀 약간 어이없게 터지는 그런. 블랙. 까맸어. 로맨스에 어울리는 블랙 코미디인 건 맞는 것 같은데 너무 근데 저는 힘들어요, 보기가. 네, 코미디가 없어서 저는 그거 생각했다가 버렸어요. 맞아. 사실 나는 되게 보고 재미없다고 생각했거든. 블랙이었구나. 네, 너무 블랙이어가지고. 진짜 뭐 너무 많고 저희가 못 본 것도 진짜 너무너무 많을 텐데 들으신 분들 잘 들으셨다면은 영업한 영화들도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또 추천해 주실 것도 있으면 많이 많이 추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짜 딱 하나씩만 다 최고의 하나 추천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인생의 블랙 코미디? 많이 안 봤다 보니까 이런 걸 추천받으면 제가 돈 눈곱 보면서 되게 궁금하다. 재밌다고 매력을 많이 느껴가지고 좀 열심히 한번 봐볼 생각이에요. 입문. 네.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화에 또 재미있는 신작 콘텐츠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나, 둘, 셋. 두두. 안녕히 계세요.